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본교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총학생회가 오프라인 비룡제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본교가 2021학년도 기말고사 운영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가 대학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올해 본교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결과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인하대를 포함해 160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위 소위 의결로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학교당 지원액은 다소 줄었으나 지원대학은 13개교 늘어난 160개로 확대됐습니다. 배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교육위의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가 오프라인 비룡제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16일부터 이틀간 진행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비룡제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일부 학우들은 비룡제 사업과 관련해 총학생회가 무허가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자치기구의 사업은 총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시행 가능한데 총학생회는 비룡제 사업을 인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룡제 개최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획안은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파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2021학년도 기말고사 운영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본교는 기말고사 시험 운영 방식으로 강좌별 자율 시행하되 실험 실습 등의 과목은 특성상 대면 시험 진행을 권장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대면 시험으로 진행할 시 해당 강좌의 수강 학생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시험은 15주차 기간에 자율 시행되며 대면 시험은 15주차 기간 중 주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교는 대면 시험 진행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시험 진행을 바란다며 대면 시험 방역 사항도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비대면 기말고사 응시용 강의실 운영을 안내합니다. 비대면 시험 응시를 위한 환경 지원을 위해 교내 일부 강의실 및 PC 실습실을 개방합니다. 개방 강의실은 5호관 52202이며 착석 전 발열 체크와 인적사항, 교과목명 등의 응시사항 기재가 필요합니다. 개방 강의실의 운영기간은 11월 22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될 예정이오니 이용 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석학술정보관 일반 열람실 연장 운영을 안내합니다. 일반 열람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변경사항은 11월 22일 화요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방역은 이용자 자율방역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1층 출입문은 이용이 불가하오니 지하 1층 북측 출입문을 이용하여 출입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열람실의 경우 백신 인센티브를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 기간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일요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0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교 생활도서관의 책을 소개합니다 사업을 안내합니다. 해당 사업은 좋아하는 책 또는 추천하고 싶은 책의 독후감과 한 줄 평을 통해 학우들과 독서 취향을 공유하려는 취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7일 수요일부터 11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은 생활도서관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 링크에 접속해 인하대학교 생활관 독후감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최우수상은 10만원, 우수상은 5만원, 장려상은 1만원, 총 7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2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장효서였습니다.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목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장효서 앵커입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 사회공헌 지식나눔 플랫폼에서 각 당 대선 후보 4명이 연사로 참여했으며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서 사각지대는 좁히고 안정망과 기회를 더 넓히겠다며 우리 사회의 기회 부족과 불평등 극복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입시와 취업에 있어 반칙과 특권을 없애서 투명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 기회를 열겠다며 청년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임을 언급하고 공정한 기회에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건 미래가 닫혀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통해 이 문을 다시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임금 공시제, 모병제 도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을 청년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대학 수시 모집 폐지와 세습 채용 청탁 금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이 키워드로 보이며 그 대상은 청년과 청소년으로 보이는데요. 투명한 입시나 대학 수시 모집 폐지 등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과연 투명한 입시는, 대학 수시 모집 폐지는 입시 경쟁을 끝낼 수 있을지, 학생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입시 정책 변화 배경과 흐름,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사회 문제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최미빈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최미빈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목요일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동안 거리가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엔 경찰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문을 통과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점심 즈음엔 영어 듣기를 위해 비행기가 연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수능은 한국 사회에서 인생의 중요한 한방,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정체로 여겨지며 그 이유는 대학 입시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학 입시와 관련해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여론이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9월 초 대입제도 재검토를 주문했고 교육부는 수기 과정을 거쳐 정시 전형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의 자녀 생활기록부에 고교 시절 제1저자였던 논문 특혜 의혹과 의학 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등에 관련해 검찰 조사가 이뤄졌었는데요. 수능과 직결된 대입뿐만 아니라 대학원과 인턴까지도 비리가 잇따르며 당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럼 이어서 당시 상황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년간 이어진 조사에서 논문 공동저자인 현모 씨가 논문에 조 씨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증언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또 그는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험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2주간 실험을 주도할 기술도 없었다며 체험활동 견학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로부터 2년이 흐른 올해 8월, 조 씨가 대학원 합격을 받은 곳 중 한 곳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정시 비율 확대라는 입시 제도 변화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한편 당시 문 대통령의 주문 3일 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는 이후 2달 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년도까지 정시 전형을 40% 이상 선발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가 특권 혜택 시스템 그리고 불평등에 관한 것이라면 결국 수능과 입시에서 이런 사태의 위험이 계속 존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입시 전형을 두고 여전히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객관적 기준 혹은 정보가 설득력 있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이 논점입니다. 또 수시는 학생 개인의 역량에 사교육이나 교사와의 관계 등이 부모의 능력과 직결될 수 있어 또 하나의 논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시는 학교 교사보다 외부 강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소득계층에 따른 불공정과 수도권 학생들의 유리함이 논쟁점입니다. 실제로 전국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수능을 앞둔 올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시가 공정한 방향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70%였습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이 고교 교사 236명이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때 학종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조국 사태에 반해 수능은 그 불신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지인 교육사회학연구에서 학종과 정시로 각각 입학한 학생들의 사교육 패턴을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선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서울 소재 A대학 2018학년도 입학생의 사교육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고 그 결과 학종과 정시 모두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사교육 참여 빈도엔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특정 전형이 사교육을 더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입 전형 방식이나 정책을 바꾼다고 획기적인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확대한 것에 고교 3학년과 재수 시기에 동원되는 사교육 시간과 비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수생의 증가까지 이야기한다면 사교육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교육부 장관이 정시 비율 확대 주문에 응답한 내용으로 다시 귀결되는데요. 결국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에서 대입 전형 방식과 정책 변화로는 경쟁과 불공정, 불평등을 줄일 수 없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논문에 나온 분석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찰리푸스가 부른 어텐션입니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사태와 입시 전형의 공정성 논쟁점, 그리고 정책 변경으로 공정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학 연구지에 실린 논문에서 학종이 수능에 비해 사교육을 더 부족시키지 않는다는 결론 이후에 어떤 분석 혹은 제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교 3학년과 재수 시기에 동원되는 사교육 시간과 비용 증가 예측에 더해 재수생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때 학종 합격 집단은 주로 고교 3학년생, 서울 외 지역 고등학교였고 수능 합격 집단은 서울반 이상이 재수생이자 서울 고교 출신이 33%로 정시 확대 시 서울 출신 재수생 비율이 늘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시 확대 기조에 대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대부분은 현 교육과정과 정시 위주 선발 정책이 맞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설문조사 자유응답에서 앞으로 도입될 고교 학점제와 정시 확대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대학 입시에 개편 없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시 위주 선발은 교육과정 주요 방향으로 제시된 학생 주도성과 완전히 반대되고, 이는 수능이 학생이 고유한 능력보다 상향 평준화된 문제를 푸는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시와 상극으로 정의됐지만 2025년까지 전면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수강 과목이 선택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성취 기준에 만족하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또 학생이 원하는 과목의 교사가 학교에 없을 시 타학교 수업 및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며 학교 밖 전문가도 수업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선 한 학교에 다양한 과목의 교사가 있어야 하기에 지금보다 8만 8천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늘 경쟁과 비교의 속성을 지니던 학교가 절대평가로 변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교사 수 부족 같은 인프라 구축이 부실해 보입니다. 또 고교 학점제를 통해 입시 경쟁을 벗어나 진로와 적성을 중시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하니 대입 전형에선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그 과목에서의 실질적 배움, 이후 교과외 활동 연계까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을 40% 늘렸고 현 중학교 1, 2학년은 내신 상대평가나 수능의 적용 속에 고교 학점제 대상이 돼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현 내신 평가 체제가 지속된다면 수강 인원에 따라 내신 등급 산출이 완전히 달라져 결국 인원이 많아 등급을 따기 쉬운 과목으로 수강 인원이 몰릴 수 있어 고교 학점제 도입이 유명무실해집니다. 네,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도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교육에 놓이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진로 탐색과 대학 입시는 한국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현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입장과 대학 입시 너머의 사회 불평등에 대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드비타의 All About You입니다. 정시 확대 기조의 배경과 그와 상반되는 고교 학점제의 내용, 특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고교 학점제의 도입 중단과 교육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 상황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교총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현 정부가 임기 말에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교육 대목 받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준비가 안 된 고교 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와 도시농촌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며 교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에도 정부는 무자격 기간제 교사 채용 법안을 내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는 검토 예정이라 두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두는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도 대입제도 개편 없이 정시비율 확대 기조에서 수능 공부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도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대학 입시가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은 사회구조 문제로도 연결되는데요. 사회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할수록 졸업 후에 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편화돼 대입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가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직업군에 따른 전문성보다 학력만을 절대 기준으로 둬서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큰 폭의 차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닌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떠밀리듯 대학에 진학한다면 계속된 경쟁 속에서 진로 탐색이 불가해 자아 형성을 저해합니다. 한편 대입 경쟁 과열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 성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 과밀도가 주거, 생활시설,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재생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교육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니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교총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장과 대학 입시로 살펴본 사회구조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헐의 렛미인입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앞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12년간 어떤 공부와 환경, 관계,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시 비리 문제로 정시 확대가 일어났고 이는 곧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과 대학 입시의 불공정성, 사회구조 문제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타월이 준비하며 느낀 점을 묻고 싶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생애 처음 겪어보는 혼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괴로움에 스스로를 입닫게 했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을 향유하고 탐색하며 더 나은 삶을 찾을 기회는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포함해 더 많은 길과 방법이 학생들에게 제공돼 진정한 자아 탐색이 진행된다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IBS 최미빈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가면 행복해진다.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해라. 학창시절 적성을 찾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대학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능날 입시 경쟁 반대를 외치며 수능을 없애라고 외친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4개 청소년 단체이며 올해로 11번째 입시 거부 선언을 이어왔습니다. 노는 것도 진짜 하고 싶은 공부도 사랑도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나중에 지키라고 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위해 청소년을 과열 경쟁으로 몰아가냐고 주장합니다. 또 경쟁이 아닌 연대, 공정이 아닌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으며 오늘날 교육은 현재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억압적 교육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번 타월을 통해 한국 학생들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온전히 자신이 만드는 것이 어쩌면 거창해져 버린 현대사회에서 당연한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민해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타월의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방송은 마무리되는데요. 아프간 철수 사태, 스토킹 법안, 보건의료노조 파업, 그린 뉴딜과 대장동 사태,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다뤘습니다. 본교 방송으로서 그리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 해내는지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에든의 핑크칙스 듣고 IBS 타워 다음 학기 매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et's live in a main, just step by step. 지금까지 제작의 최미빈,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live in a main, just step by step. Sorry that I'm quick.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의 애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